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5월 10일 금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아침에 끝난 뉴욕 시장은 그 부진한 고용지표, 그러니까 이제 그 실업수당 청구 건수죠. 거기에 힘입어서 국채금리도 좀 떨어지고 또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뭐 그 ARM 같은 이제 그 반도체 업종은 좀 약세를 보였지만 이제 뭐 홈디포, 캐터필라 뭐 이런 것들이 상승하면서 다우 지수가 플러스 0.85% 이렇게 상승하면서 7거래일 연속해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나스닥은 0.27 정도 상승하는데 그쳤습니다. 우리 시장도 코스피가 거의 1%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일단 출발을 했는데, 이게 오늘 이제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수로 잡으면서 코스피 시장에서도 매수를 보였는데 그 매수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그 상승폭을 크게 확대시키거나 이러기가 이제 좀 어려웠고, 또 개인들은 계속해서 쫓아서 매도에 나서서 상승폭은 둔화됐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오후 들어서 조금씩 지수가 뭐 회복하기는 시작했지만 오늘 양봉을 만드는 데는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1,475억을 순매수했고, 기관은 3,548억을 순매수했고, 개인이 4,865억을 순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2,727.63포인트, 어제보다 0.57% 상승하면서 장을 끝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0.4% 정도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는데, 이게 뭐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가 이제 계속해서 장중에 이어져서 지수는 이제 마이너스권으로 내려갔죠. 그 후에 이제 개인 매수가 조금 일어나고 외국인도 매도 강도가 좀 약해지긴 했지만 지수를 이 플러스권으로 돌려놓는 거는 역부족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224억을 순매도를 했고요. 기관은 618억을 순매도했고 개인이 983억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금요일 코스닥 지수는 864.16포인트, 어제보다 0.69%가 하락하면서 끝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코스피, 코스닥 뭐 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다시 또 음봉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상승 추세 자체를 깨트린 거는 뭐 아닙니다. 아니지만 이게 또 한 차례 박스권을 지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불안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환율은 오늘 1,368원 10전에 끝나서 어제보다 2원이 떨어졌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을 이제 보면 오늘 외국인들은 LG 에너지 솔루션, 그 다음에 셀트리온, 네이버 이렇게 빼고는 시총 상위에서 전부 샀는데, SK 하이닉스를 534억 샀고, 삼성전자를 497억 샀고, 현대차 97억, 기아 170억, KB금융 209억 이렇게 샀습니다. 반면에 이제 기관은 삼성전자는 1,612억을 순매도를 했고, 오히려 SK 하이닉스가 1,294억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수한 거는 SK 하이닉스가 534억, 1,294억. 그 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외국인이 이제 12억, 기관이 53억 이렇게 순매수했고, 현대차도 외국인 97억, 기관 108억.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홀딩스가 외국인 37억, 기관 169억. 그 다음에 KB금융이 외국인 209억, 기관 91억. 이렇게 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에 보면은 에코프로비엠을 오늘 외국인이 6억 사고, 기관은 3억 팔고, 굉장히 좀, 규모가 뭐 그렇게 중요하게 움직인 게 없죠. 근데 HLB를 외국인이 159억 매도, 기관도 39억 양매도를 했습니다. 엔캠도 외국인 131억, 기관도 21억 양매도를 했고, 알테오젠도 외국인이 12억 샀지만 기관은 1억 팔았고, 오늘 이제
에코프로가 64억, 18억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산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섹터별로 보면 요즘 이제 굉장히 한 달 넘게 계속해서 잘 가는 게 있죠. 전선, 전력설비. 예, 이게 이제 잘 가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이런 거죠. 결국은 일렉트리시티였다. 전기였다, 결국은. 그러니까 뭐 AI건 뭐건 모든 거가 이루어지려면 결국 근본적으로, 이게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골드러시 때 청바지 곡괭이 장사가 돈 버는 거나 똑같잖아요. 이게 없으면, 곡괭이 없으면 금을 캘 수가 없죠. 청바지 입고, 가서 이제 일해야 되니까. 이제 말하자면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막 이렇게, 뭐 AI에 대한 그 미래에 대한 청사진도 펼쳐지고, 뭐 이렇게 하겠다는 것도 나오고, 뭐 막 그랬는데, 결국 이 모든 거를 해결해야 하는 그런 이제 기본적인 게, 전기였다. 그래서 이제 전선 전력 설비 또 때마침 미국의 이제 그 교환 주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실적과 향후 기대감 이런 것들로 오늘도 여지없이 좀 강하게 시장을 이끌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해운입니다. 우리 이제 오후에 이스라엘이 드디어 이제 라파에 전투를 개시했죠. 예. 그래서 탱크를 앞세워서 이제 들어갔다고 외신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이 홍해 리스크, 이것 때문에 그쪽에 이제 그 운임이 상승할 거다 이렇게 이제 다들 해운업계에서 얘기하고 있고, 특히 이제 벌크선이 이제 그 시즌입니다. 그 시즌 돌입하게 되면은 이제 그 운임 협상을 하게 되는데, 이런 문제로 해서 좀 유리한 고지를 갖고 있다 이러면서 이제 해운이 오늘 또 올렸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화장품. 이게 이제 화장품뿐만 아니라 요즘에 이제 K뷰티가 다시 이제 진짜 오랜만에 재조명 되기 시작했어요. 또 화장품 제조사들이나 뭐 화장품 유통 이런 데도 실적 괜찮고.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지만 어제도 실리콘2 같은 거는 굉장히 독특한 형태의 기업이잖아요. 이게 실적이 상상 외로 좋았단 말입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이 회사가 좀 독특한 구조라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냥 K뷰티 역직구 플랫폼, 예, 좀 특이하죠. 예, 그런 건데 아무튼 실적이 굉장히 중요시되면서 오늘도 상한가를 간 것 같아. 또 올리브영이 보도가 나왔는데 일본에 진출하겠다. 올리브영이 또 이런 이제 얘기. 그래서 이제 이런 화장품 쪽도 좀 그 시장에서 좀 앞에 서서 끌고 나갈. 그 다음에 이제 엔터. 근데 오늘 이제 엔터는 그 SM의 SMCNC하고 키스트를 매각하는 거를 검토한다. 매각 의뢰를 했다. 그 주관사 그거를 설정하기 위해서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이것들이 이제 끌고 나가면서 이쪽 섹터가 좀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이제 보험, 증권, 은행, 이게 전통적인 금융산업인데 이쪽으로 이제 시선이 딱 돌아간 거예요. 그건 상대적으로 뭐냐면 이제 AI 쪽에 부침이 심하잖아요. 여태까지는 잘 왔는데 미국 시장에서도 그렇지만 이제 하겠다는 데도 많고, 그러면 이제 경쟁이 심화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하겠다는 거에 이제 새로운 걸 내놓지는 않아요. 새로운 거는 이제 기술 개발해서 하려면 한참 걸리니까, 일단 이제 그게 조금, 쿨다운 되는 것 같은 느낌을 좀 받으니까 상대적으로, 전통적인 금융산업 쪽이 또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또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의 특징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소위 우리는 이제 반도체, 이게 이제 AI 관련해서 우리 시장에서 반도체, 밸류체인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쉬고, 여타업종인데 여타업종이 이제 실적이나 향후 전망이 기대되는 그런 거 플러스 개별 호재 이렇게 해서 좀 움직이는, 그래서 섹터가 움직인다기보다는 개별 종목이 좀 움직임이 큰 그런 시장이었다 이렇게 정리될 수 있겠습니다. 내일 오후 그 여의도에서 이제 오랜만에 이제 오프라인 투자 설명회를 여러분하고 갔는데, 오랜만에 이제 저도 직접 여러분 만나 뵙고
그렇게 돼서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을 만나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무슨 뭐 이렇게 투자 설명을 해드리고 이런 것 같지만 사실 제가 더 많이 배워요. 여러분들이 그 질문하시고 그 여러분들하고 만나면서 투자자분들이 이런 거를 신경 쓰시고 이런 건 잘 모르시는구나 라든지 뭐 이래서 저도 이제 내일 기대가 됩니다. 근데 장소가 제한되다 보니까 모든 분들을 다 모시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거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거기가 이제 300분 정도 들어가는 데인데 그거보다 더 큰데 구하기가 좀 힘들어요. 네, 그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좀 보면 AI라는 게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패러다임은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빼고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오늘도 이제 뭐 텔레그램에 보내드렸지만 앞으로 이제 미국은 그 전투기에도 AI 기능을 이렇게 한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이제 막 그러는 거 보니까 AI를 무시하고는 얘기할 수 없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간에 이제 이게 워낙 강력한 시장의 화두가 되다 보니까 경쟁적으로 다 참여한다고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대형 기술주 메가캡이라고 불리우는 것들은 AI 안 한다는 데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뭐가 그 다음에 대두되냐면 언젠가 제가 잠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역시 그게 이제 우려로 걱정해 오거든요. 모든 데가 다 하겠다 그러면 그 엄청난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뭐 AI가 뭐 조금 투자해서 될 일도 아니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캐펙스라고 얘기하는 자본적 지출이 과연 이 회사에 어떤 부담으로 남겠느냐. 결국은 이건 뭐냐면 치킨 게임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모든 그 메가캡들이 다 AI를 성공해서 다 돈을 많이 벌고 이러는 게 아니라 결국 이제 몇 주로 압축되고 나머지는 이제 다 돈만 쓰다 나가 떨어지는 거죠. 그게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런 걱정이 왜 나오냐 하면 이게 AI 진행에 대한 새로운 재료가 계속해서 시장에 공급되질 않아요. 그게 뭐냐면 AI 되면 뭐 어떻고 얘기는 계속 나오고 투자할 돈은 계속 있고 자본적 지출은 계속 해야 되고 하는데 이제 그러려면 뭐가 새롭게 나오려면은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을 메꿔줄 게 없다. 지금은 이제 전부 한다 이렇게 한다지 뭐가 나올 게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말하자면 이제 이게 늘 가는 플로어지만 소강 상태를 지금 이제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에서. 그래서 이제 오히려 미국 시장도 그렇지만 다우가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인 다우가 앞서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7거래일째 이제 연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다우가. 그래서 우리 시장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크게 이제 그 미국 시장에서 바로 받는 게 뭐냐면 반도체 밸류 체인인데 그것들이 요새 이제 좀 쉬고 있어요. 그 똑같은 이유로 미국에서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우리도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골드러시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청바지 장사, 곡괭이 장사만 돈을 벌었다 하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무조건 이게 해결돼야 되는 문제가 전선 전력선비, 소위 말해서 이제 일렉트리시티에 관련된 것들만 지속적으로 상승을 지금 한 달 이상 끌고 간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것들은 AI가 가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기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현상이 지금 이제 일어나고 있다. 지금 이 시장에. 그래서 결국 이 AI라고 하는 큰 명제가 뭐 바뀐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이건 이제 뭐 쉽게 바뀌고 그럴 명제는 아닌데 그것들을 성공적으로 이제 이끌어 가려면 지금 말씀드렸던 그 전기 같은 뭐 이런 것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선행적으로 해결이 돼야 된다는 거를 이제 사람들이 알고 있고 또 이런 부분은 상대적으로 덩치가 이런 메가캡들에 비해서 크지가 않아요. 덩치가 크지도 않고 그 투여 비용도 뭐 엄청나게 천문학적 숫자 무슨 뭐 AI에서 요구하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사실 뭐 전선하고 전력적 변압기 그런 데에
뭐 숫자가 많긴 하지만 그렇게 어마무시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요렇게 따져보면 주식시장에서 참 입맛에 맞는 그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한 달 이상 이렇게 잘 끌고 가는 그런 섹터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고, 그 밖에도 이제 요새 이제 곡물가, 그러니까 뭐 불안하고 막 이러니까 식음료, 또 K뷰티를 내세운 뭐 화장품, 미용기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롭게 등장하면서, 이게 보기에 따라서는 시장이 되게 이제 어수선하다. 시장이 이게 뭐 이렇게 어수선하냐,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시장이야 뭐 심플하게 뭐 한쪽이 끌고 그냥 갈 수도 있고, 주도주가 또 이렇게 또 가다가 시장이 좀 이렇게 어수선한 분위기를 낼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이제 이런 어떤 상황이 되건 주식 투자를 해서 돈을 버는 게 이제 목적이니까, 그러면 이제 정신 차려야죠. 그 가운데서도 그 시장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이제 대응을 잘 해야 되는데, 요즘 이제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고 경험하실 거예요. 잘 나가던 주식이 하루 이틀 이렇게 잘 나갔었는데 조정을 받길래, 아 이제 이게 급상승 후유증이구나 해서 얼른 팔았더니 하루 이틀 조정받고 다시 가버리더라. 그러시는 분이 또 계시고, 또 막 지속 상승하고 막 급하게 올라온 종목이기 때문에 잠시 못 사고 있다가 조정을 딱 받길래, 아유 때는 요때다 이러고서 딱 들어가서 샀더니 사자마자 계속 더 빠진다, 뭐 이제 이런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이게 되게 헷갈린다. 뭘 어떻게 이게 결론을 내야 되는지. 그런데 이것도 사실 그 얘기로만 하면 되게 복잡한 것 같지만, 매매원칙을 여기에 대입해 보면 되게 심플하게 이게 정리가 돼요. 그건 뭐냐면, 잘 가던 종목이 조정을 받는다. 그랬을 때 조정받는 게 꼭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빨래줄 땡겨놓은 것처럼 이렇게 가면은 오히려 그게 불안하죠, 더. 빠질 때.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조정을 받으면서 가는 게 더 낫죠. 왜냐하면 시장의 평균 매입가가 현가에 가까워지는 그런 작업을 하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좋은 거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좋은 거긴 한데, 이게 그냥 더 떨어지는 건지 다시 가는 건지 어떻게 아느냐. 우선은 여기다가 수급 라인을 한번 보세요. 수급 라인이 살아있는가. 수급 라인이 계속 살아있다는 얘기는 11, 2평이 우상향을 그대로 가고 있고, 잠깐 뭐 5일을 무너지거나 잠깐 그 선에서 움직인다. 그러면 이건 홀드예요. 왜냐하면 전체적인 수급 라인이 그냥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잘 나가던 종목인데 조정을 받는다 했을 때 수급 라인이 갑자기 이렇게 우상향하던 게 플랫하게 죽어요. 심지어는 탁 꺾여요.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그럼 일단 하차를 해야 된다. 일단 나중에 어떻게 되더라도 일단 하차를 해서 이익 실현을 해놔야 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준을 정하시면 되게 편해요. 어떤 종목이 됐건 수급을 이기는 종목은 없으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이게 복잡한 것 같지만 자꾸 이제 심플하게 정리를 해야죠. 그런 기준으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오늘 이제 금요일이라 슬곤생에 제가 뭐 사랑과 평화에 한동안 뜸했었지 이런 거 연주해서 올렸는데, 왜 그러냐면 한동안 뜸했었어요. 제가 이제 그 오프라인 투자 강연을 안 했거든요. 투자 설명회를. 그래서 기억하시겠지만 2022년 그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나던 날입니다. 그날 오후에 마포구청 도서관에 강당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고 이제 1년 반 만에 오프라인 투자 설명회는 이제 그 내일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많은 기대가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못 모셔서 죄송하고, 오시는 분들은 내일 또 뭐 비도 온다는 데도 있고, 또 멀리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안전하게 오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여러분들도 주말 잘 보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내일 오시는 분들은 내일 현장에서 뵙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월요일 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